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이 부가고지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자진신고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부가고지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을 하여 월별 보험료를 사업장에 부과 및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는 부가고지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사업장을 살펴보면 건설업과 벌목업이 자진신고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장에서 보수 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업장을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건설업이 왜 자진신고 사업장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본사와 현장의 보수가 구분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간의 인력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측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과 타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사는 부가고지, 현장은 자진신고 사업장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사 부가고지와 현장 자진신고를 각각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는 부가고지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은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3월 15일까지,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연도는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전년도,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계산보험료를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정 방식은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 그리고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 노무비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산금의 경우 보수 총액 신고는 없으나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납부 보험료의 10%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연체금 또한 살펴보면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일 단위로 1000분의 1이 가산이 되고, 납부 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1일 단위로 3000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현장을 살펴볼 텐데, 다만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현장별로 구분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가 있거나 계정별 원장에 현장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형태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대상을 살펴보면,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료 둘 다 납부 대상이 되고, 미승인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둘 다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 승인을 받은 공사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 대상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둘 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 공사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료 둘 다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할 필요는 없고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산재 승인을 내려준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산재 승인 둘 다 내려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둘 다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안분비율 방식의 산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분비율 방식이란 전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별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즉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없거나 계정별 원장에 현장별 코드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분 비율 방식의 예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년도 공사 매출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사 매출액 중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할 현장 매출액이 5억이고 공사 매출 중 산재보험료 납부할 현장 매출액이 4억이다 가정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료 납부할 현장 매출액 나누기 총 공사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때 고용보험료 비율 50%와 산재보험료 비율 40%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전년도 보수 총액에서 본사 근로자 보수를 10억, 현장 근로자 보수 20억, 외주 공사비의 30%가 6억, 장비 사용료의 30%가 4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 비율만큼만 적용을 해 주는 거죠. 본사 근로자 10억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율 50%를 적용하면 5억, 산재보험 비율 40%를 적용하면 4억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살펴보면 본사 근로자 보수 5억, 현장 근로자 보수 10억,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억에 대한 고용보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 장비 사용료의 30%에 고용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2억을 다 더한 18억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이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살펴보면 본사 근로자 보수 10억에 40%에 해당하는 4억과 현장 근로자 보수 20억에 40%에 해당하는 8억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에 산재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40%인 2억 4천 장비 사용료의 30%에 산재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40%인 1억 6천을 다 더하게 되면 16억이 나오게 되고 이 16억 곱하기 산재보험료율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납부액이 되는 거죠. 이때 장비 사용료는 고용보험료가 아닌 산재보험료만 납부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장비 사용료의 30%가 특고에 해당이 된다면 30%로 납부하진 않고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장비 사용료의 30%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 비율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건설공사 총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은 노무비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하도급 공사도 마찬가지로 하도급 공사의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노무비로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27%와 30%를 노무 비율로 매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공사비의 30%를 인건비로 보수 총액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주공사비의 30%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크게 본사와 현장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본사도 고용산재, 현장도 고용산재 크게 4가지 A, B, C, D로 나눠서 보수총액을 산정을 해줘야 하는데 본사 고용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본사 내근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산정을 해줍니다. 이때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는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경상연구개발비, 사업소득 등 본사 인건비에 대한 모든 보수가 산정이 되어야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보수도 본사 고용보험료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보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 산재보험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본사 내근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넘어가서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여기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급여, 임금, 잡급, 사업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그 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는 모두 발췌해서 건설 현장 고용보험료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산재보험을 살펴보면 현장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까지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장비 사용료의 30%,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그 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는 모두 발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 적용 제외 보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의 보수. 두 번째, 대표 동거 친족의 보수. 세 번째, 비상임 이사의 보수. 네 번째, 비과세 금액. 다섯 번째, 해외 법인 파견 근로자의 보수. 여섯 번째, 산전 후 휴가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근로자의 보수. 물론 64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 세 번째, 임의가입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네 번째, F256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보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산재 비율 산정하기를 살펴보면 먼저 공사 수입 계정에서 비율을 산정을 할 텐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점은 고용산재 승인 내려준 공사와 비공사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제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총 매출액에서 산정을 해주면 되는데 총 매출액 7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승인받은 공사 매출액은 33억 3,200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47.6%가 됩니다. 미승인받은 하도급 매출액의 경우에는 13억 5천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19.29%가 됩니다. 원도급 매출액의 경우에는 23억 1,800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33.11%가 됩니다. 자, 이때 고용보험 비율은 원도급 매출액에 있는 33.11% 더하기 고용 승인받은 공사 매출액 47.6%를 더한 80.71%가 되고 산재보험의 비율의 경우에는 원도급 매출액인 33.11%만 산재보험 비율이 된다는 거죠. 이 해당 비율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전년도 보수 총액 금액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은 A 금액이 되겠고 본사 산재보험 보수 총액은 B 금액이 됩니다. 이때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서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는 총 근로자 보수의 현장 고용보험 비율인 80.71%만큼만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은 C 금액 곱하기 현장 고용보험 비율인 80.71%가 되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은 D 금액 곱하기 현장 산재보험 비율인 33.11%를 하면 보수 총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금액을 가지고 확정 보험료 납부액을 살펴보면 본사 고용보험료는 A 금액 곱하기 본사 고용보험료율, 본사 산재보험료는 B 금액 곱하기 본사 산재보험료율, 현장 고용보험료는 C 금액 곱하기 현장 고용보험료율, 현장 산재보험료는 D 금액 곱하기 현장 산재보험료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고 계산보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는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만 근로자 감소나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계산보험료는 감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정 보수총액 대비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30%를 초과해서 감액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 로무 카페에 궁금한 점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